저번 화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애니 인생 역사상 가장 토악질 나면서 악질인 애니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세기가 대세인 요즘 라노벨과 애니 바닥에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재평가를 받는 작품이 있죠.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통칭 코노스바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정확하게는 정통파 이세계는 아닙니다. 개그 요소가 좀 많이 가미된 이세계 작품이죠. 사실상 개그 애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클리셰를 비틀어서 개그 요소를 창출하는 방식을 코노스바에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클리셰를 비튼다라는 개념 자체는 예전부터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코노스바는 요즘 나오는 양산형 이세계물들의 클리셰를 비틀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세계물의 전생 방법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묻지마 살인을 당해 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코노스바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당해 주인공 카즈마가 전생을 해오는데요. 카즈마는 트럭에 치이려 했던 소녀를 구하고 대신 죽었다며 착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트랙터에 불과했으며 애초에 멈추려 했었지만 본인은 트럭에 치여 죽었다라고 착각을 한 나머지 쇼크. 병원에 이송되지만 의사들이 쇼크 경위를 듣고 온 우참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 가족들도 사망 경위를 듣고 피식했다는 꽤나 안습한 배경의 주인공입니다. 하도 많이 교통사고로 이세계 전생이 되니까 작가는 아예 대놓고 고인 드립과 더불어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죠. 이를 확신할 수 있는 대목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즈마에게 전생 기념으로 치트키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여신 아쿠아. 역시나 전생을 하면서 치트 능력을 얻게 되는 클리셰를 보여주죠. 카즈마는 자신을 실컷 놀린 아쿠아에게 복수하기 위해 치트 아이템으로 아쿠아 자체를 고르는데요. 얼떨결에 이를 수락한 아쿠아는 카즈마와 함께 이세계로 전생되고 말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쁜 히로인의 여신이라며 그럼 엄청 세겠네. 네, 셉니다. 스펙이 작품 캐릭터 중에서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지능 빼고. 와, 여기 홍마족 최고의 마법사가 있잖아. 그 강력하다는 최강의 폭렬 마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고? 네, 사용합니다. 이것만요. You know that I was the only one who believed in you. Everyone else. Where you zip it? All right, the adult is talking. 뭐야? 계속 맞아도 죽지 않는 마조 탱커가 있다고? 최고잖아. 이런 식으로 코노스바는 각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로 엄청난 치트 능력을 주었지만 뭔가 하나같이 나사가 빠져있어 위기를 항상 달고 살게 되는데요. 치트 능력으로 아무 고생 없이 사건을 해결하는 먼치킨 양판소 주인공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가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여타 이세계물과는 다른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카즈마는 여타 양판소 주인공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히키코모리에다 이세계를 내심 기대했던 철없는 일본인이었죠. 하지만 사기 캐릭터라 생각하고 데리고 온 여신이라는 작자가 뇌가 텅텅 빈 스펙 괴물에 불과했고 차례차례 오는 파티원들도 하나같이 큰 나사 하나가 빠져있기에 이세계에 대한 환상이 깨진과 동시에 결국 아무것도 없는 주인공 홀로 이 멤버들을 통솔하고 앞장서서 활약하죠. 단순히 일반적인 클리셰 두 개만 비틀었음에도 여타 이세계물과는 완벽히 다른 느낌을 주는 데에 성공합니다. 근본은 같지만 전개 방식은 아예 다르죠. 무엇보다 이세계에서 고생 좀 하는 이 캐릭터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카즈마는 오로지 운과 머리를 굴려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데요. 느낌은 다르지만 조조 2부에서 조셉 조스타의 느낌을 어느 정도 계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각자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궁합도 굉장히 잘 맞죠. 이런 게 바로 개성이자 캐릭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정통파 판타지를 좀 더 좋아하기에 이런 가벼운 캐릭터들은 솔직히 제 취향의 캐릭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노스바의 캐릭터들은 조금 다른데 코노스바는 판타지에서 지켜줘야 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판타지 설정을 써먹는다는 겁니다. 캐릭터의 고유 개성은 물론이며 이 작품에서는 의외로 작품에서 제시해준 판타지 설정을 써먹으면서 위기와 절정에 쓰인다는 거죠. 단순히 일상적인 개그 장면이나 스토리 발단에도 이런 판타지 설정은 꾸준히 사용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판타지에서 판타지를 안 하면 뭐합니까? 그럼 일상이랑 똑같지. 근데 양산형은 이걸 못합니다. 만능 치트 능력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이 세계에서 총 만드는 시점에서 아웃이야. 판타지의 현대 무기를 들여오면 그게 씨발 판타지야? 이 세계 주인공의 무장하면 뭡니까? 일본도 아니겠습니까? 역시 카즈마도 일본인답게 일본도를 만드는데, 자 이제 일본도 무쌍을 하려고. せめて名前ぐらいかっこいいのをつけてやりたいもんだ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놀랬어요. 일본 이 세계에서 일뽕 자체를 제외해버린 겁니다. 오로지 캐릭터로 승부를 보겠다는 작품인 거죠. 코노스바는 정말 처음 볼 때는 그냥 그럭저럭 볼만한 개그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목쪼목하게 보면 굉장히 깨알같고 양산형과는 다른 길을 걸으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여요. 요즘에 하도 병신 같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코노스바가 정말 선녀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정말로. 펄프픽션 각본가님께서 이 애니를 극찬해주셨다는 것이 저는 이제 이해가 될 정도예요. 작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코노스바의 작화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아는 좋은 작화라고 부르기에는 거리가 멀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은 노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건 코노스바가 작화 좋을 땐 좋은 편이거든요. 1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짝수화는 작화가 좋습니다. おらかかってこいやこの悪霊がエクセプロージョンこのカニを食べる代わりに 이는 총 작감이 홀스화하고 짝수화하고 달라서 그래요. 결국 사람 차이예요, 사람 차이. 사실 작화가 좋고 나쁜 건 이 작품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코노스바는 이를 커버하는 캐릭터성과 재미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작화가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씨발 족같은 고교생 같은 작화보다 이런 작화가 더 친근감 있고 좋거든요. 俺の痛みはお前以上だ 결론적으로 코노스바는 저급 클리셰에 기대지 않고 반대로 비틀어버림으로써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었으며, 기본을 철저히 지켜 작품 완성도도 개그 작품 치곤 꽤나 디테일한 것과 동시에 이 디테일을 활용하여 이야기 전개에 사용하며 진행시키는 자세까지, 무엇보다 병맛 개그임에도 일본 특유의 병맛이 잘 없을 뿐더러 일뽕조차 느끼기가 힘들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몇 안되는 이세계 애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했다시피 정통파 이세계가 아니라는 것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드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힘들어요, 정파가. 결국 작가의 차기작도 다시 한번 개그가 메인이 되는 이세계물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기작보다는 코노스바가 훨씬 더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처음에는 그냥 그럭저럭하게 볼만한 개그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재평가를 받는 의외의 수작. 코노스바는 현재 난장판이 된 일본 이세계 바닥에서 새로운 비전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영화로 치면 꽤나 준수하게 잘 만든 상업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이세계 파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정통파 이세계 작품이 하나 정도는 나왔으면 싶은 행복 회로를 하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amn it. I'm gonna go as fast as I can so I don't miss anything.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지달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23회 영상이자 2019년 11월 마지막 영상이네요. 요즘 너야 주제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연말인데 까야 할지 명작을 다뤄야 할지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씩. 제 영상 보시는 반만 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 구독자 수 엄청 떡상할걸요? 봐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린데 구독 버튼도 좀 한 번씩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에도 너의 안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